코로나19 사태로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진짜 죄송합니다. 외식이 줄고 가정에서 식사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배달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달 오토바이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호 위반을 안 하면은 다른 일하는 게 낫죠. 1초의 싸움이네요, 1초. 지금 목숨을 다기고 내놓고 신호를 위반을 하는 거거든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목숨을 건 질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오토바이 사고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그날 사고만 생각하면 여전히 아찔하답니다. 근데 막 몸이 이렇게 막 떨리더라고요. 처음 사고가 나니까. 정말 그냥 머릿속이 막 하얘지고 그냥 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처음에 제일 먼저 든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자정 무렵 한산했던 도로에서 사고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제보자 차량 앞으로 다가오는 오토바이 한 대. 사고는 순식간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2차선에 있었는데 1차선에 왔었을 때 그때 저는 오토바이가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유턴하는 차량이었으면은 제가 상대방이 반대편에서 오면 라이트도 있을 거고 전혀 이쪽으로 올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제보자는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직진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오토바이가 무려 7개 차로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막막했었죠. 크게 다친 건 아닐까? 일단은 상대방의 걱정이 많이 됐고 바로 문 열고 나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하니까 아 많이 놀라셨죠?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음식을 주우러 배달하던 음식이 날아갔으니까 그걸 막 주우러 갔더라고요. 업체 사람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토바이가 한 대가 와가지고 그 음식을 받아갔어요. 자신의 몸보다 배달하던 음식을 먼저 챙겼다는 오토바이 운전자. 그런데 도로를 가로질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왜 제보자의 차량을 피하지 못한 걸까요?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저를 못 봤었다.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영상을 자세히 다시 봤더니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어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거든요. 영상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보자의 말대로 오토바이 계기판 쪽에서 휴대전화 불빛이 보이는데요. 운전자의 시선도 아래로 향하고 있죠. 운전 중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고 이후 제보자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앞선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키는 것도 있고 배달 대행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긴 게 보여요. 차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막 하다 백미러 치는 거는 다 완사고 갑자기 팡 튀어나와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몇몇 있었어요. 언제든 갑자기 안 보이다가 확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게 됩니다. 배달 라이더로 일한 2년 동안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제가 볼 때 아마 폐차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탈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거예요. 사고가 난 시각은 오후 7시 30분경.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또 약간 이제 피크 타임이거든요.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속한 배달을 하기도 하지만 배달 한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급해진다는 배달 라이더들. 횡단보도를 지나 멈추는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보자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같이 신호를 받고 있었거든요. 신호가 떨어지면 저도 수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벌써 이제 치고 나가더라고요. 신호가 끊어지기 전에. 그렇게 또 차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라고는 저도 서 있는데 못 봤거든요. 차가 튀어나오는 건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죠. 당시 제보자는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위반하고 과감하게 길을 나선 동료 라이더. 좌회전을 하던 차량 뒤로 지나가면 되겠다 싶었겠지만 자신처럼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헬멧도 날아가거든요. 솔직히 뭐 죽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느꼈는데 잠시 고통스러워하는가 싶더니 벌떡 일어나는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에서 사고를 지켜본 배달 라이더들이 다가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친구도 저게 이제 그 전에 있던 대형 사무실에 같이 일했던 친구였는데 젊은 친구거든요. 뭐 골절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전혀 없었고요. 뭐 타박상 정도만 입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보자는 배달이 급해 바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다는데요. 항상 사고가 나면은 저희들도 한 2, 3일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크 타는 게 크든 작든지 간에 좀 손이 떨린다고 그럴까? 모터바이를 할 때. 도로 위에서 종종 마주하는 동료들의 사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지만 위험한 질주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지금 신규 라이드를 많이 늘었어요. 전업하는 사람들보다는 직장인들이 투잡하시는 분들 많죠. 실제 코로나19 이후 신규 배달 라이더의 수가 전년보다 약 10배 이상 증가한 상황. 그만큼 배달 주문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콜이 뜨는 거거든요. 또 사라졌네. 먼저 누르는 사람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지 지금. 콜이 대기를 못 해줘. 올라오자마자 사라지는 거죠. 계속 보고 심지어는 계속 터치를 하고 있죠, 이러고. 문제는 주문을 잡기 위해 운전 중에도 휴대전화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는 겁니다. 1초의 싸움이에요, 1초. 거의 10초 팔고 사고 나는 것들이 50% 이상은 거의 휴대폰에 눈이 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고 보면 돼요. 치열한 경쟁이 빚은 대참사. 휴대전화를 보다 사고가 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콜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사고 많이 나죠. 이번 주에도 저희 쪽에서만 거의 뭐 5건 정도 사고 났나? 타 경쟁업체랑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요새 레드오션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작년 대비 13%나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배달 앱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내비게이션이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은 아예 내비게이션 조작 스위치가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적지를 옮기고 싶으면은 안전한 곳에 차를 주차하고 재설정을 해야 되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주문을 받아서 이동 중에는 앱이 동작이 안 되게끔 만든다든지 일부분 주변에 정차한 다음에 앱을 받게 한다든지 운행 도중에는 통화를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000콜 정도 타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 친구들은 3000콜까지도 타요, 한 달에. 3000콜이면 쉽게 얘기하면 900만 원. 위반 안 하고는 3000콜 탈 수가 없죠.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라이더들, 이들의 운전 행태를 관찰해봤습니다. 눈앞에 달려오는 자동차가 보여도 아랑곳하지 않는 막가파 신호 위반형. 보행자들이 오든 말든 내 갈 길을 간다. 횡단보도 주행형. 보행자도 아니면서 위험천만 인도 주행형.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정지선 침범형. 실제 대다수의 배달 라이더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황.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이거 애들이랑 가면은 이 코너 자리나 이럴 때 확 돌아다니면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단속 한 번은 못본 것 같은데요. 1회, 2회, 1회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단속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시민들의 생각대로 위험한 주행을 일삼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지 않는 걸까요? 단속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이제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교통 사이카 위주로 이제 좀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이카들이 가끔 가다가 돌아요. 이제 단속을 하려고. 또 저희들이 이제 단체 문자라든지 이런 거다가 사이카 오늘 돕니다. 아무래도 단속을 했을 때는 저희가 더 긴장을 하고 좀. 문자도 오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뭐 이번 주는 특별 단속 기간이니까 조심하시라고 하고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건 알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다는 라이더들.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이제 너무 습관이 됐어요 이게. 예, 그냥 지금 더 이상하고 가끔 이제 오토바이를 안 타고 저도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차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차를 타는 날엔 더 이상해요. 신호를 지켜야 되니까. 배달 일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만큼 경쟁도 심해졌는데요. 한 곳이라도 더 배달하려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조급한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 안타깝게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로 배달 일에 뛰어든 분들 중에는 아직 오토바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충분히 익히지 않고 도로로 나왔다가는 본인은 물론 다른 이들까지 위험해집니다.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제보자. 그런데 난데없이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소위 보면은 갈지자 운행을 막 하잖아요. 뒤에 바싹 붙어 가다가 오른쪽 왼쪽으로 훅훅 들어오면서 막 속도가 있으니까 바퀴하고 부딪히면서 오토바이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졌죠. 후방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려던 제보자와 부딪힌 건데요. 오토바이가 그냥 쌩 하고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중앙선 왼쪽에 차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좌회전을 하나요? 도로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순간 사고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놀랬죠. 애들 둘 타고 집사람하고 4명 타고 있었거든요. 차는 그래도 부딪혀도 막아주는데 오토바이는 부딪히면 무조건 넘어지잖아. 오토바이하고 같이 넘어지다 보니까 그 무게 오토바이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고 더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습니다. 안전운전이 더욱더 요구되는 이유죠. 4년차 배달라이더 임성진 씨.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도로를 달릴 때면 늘 두려운 마음이 앞선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이 순식간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무섭죠. 막 달리다 보면 굉장히 무섭죠. 저희가 이제 하는 말이 3,000원에 목숨 걸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3,000원에 목숨 걸고 타는 애들이 있죠. 2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진 씨 역시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질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배달콜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데요. 100% 지킨다고 말은 못하고요. 저도 그러니까 신호 위반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헬멧부터 무릎, 척추 보호대까지 안전장비는 필수품이랍니다.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 건 1년 전 끔찍한 사고를 겪은 후부터였습니다. 내리막이었으니까 아마 속도가 더 났었으면 정말 위험했었을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끔찍해요. 배달을 하며 매일 지나가는 도로, 그곳에서 이런 사고를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도로를 가로막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지금 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된 거죠. 저 차랑 똑같이 나오네요. 저렇게 나오려고 거의 대부분 차가 여기서 1차선까지 들어갑니다. 저런 식으로. 왜냐면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저 앞에서. 골목에서 빠져나와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4개의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이 아니라 도로 횡단을 해버린 거죠. 차량 운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일단 사고 발생하고 한 5초 정도는 기억이 아예 안 나고요. 저도 영상을 보고 제 영상을 보고 알았고요. 제가 기어서 가고 있는 거를. 뇌진탕, 가슴 통증 등 후유증이 심각했다는데요. 2주 입원을 해 있었고요. 근데 2주에 나와서 퇴원을 할 때도 저는 제대로 걷지를 못했거든요. 아파서. 큰 사고를 겪은 후 자신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제보자. 불시에 맞닥뜨릴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속도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다닐 때도 옛날에는 이제 좀 무리하게 많이 잡아서 그 사고 이후로는 이제 무리하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그냥 천천히 안전을 위해서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죠. 정글 같은 도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만큼 차량 운전자 역시 안전운전에 유의해야겠죠.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텐데요. 현재 배기량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타려면 제2종 소형 면허를 따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험이 쉽지가 않습니다. 출발 시작입니다.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데요. 세 번째 시험 봤습니다. 10개 정도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일종 대형 특수레카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배달업 종사자가 주로 모는 125cc 이하 원동기 면허 시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합격률은 현재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40에서 45% 정도 합격률이 있고요. 이종 소형의 경우에는 현재 한 20% 정도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공기관의 배달 택배기사와 대형 배달 플랫폼에서는 라이더들을 위한 안전운전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초 이론 교육을 포함해 사고가 났을 때 부상을 줄일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운전 능력에 따라 팀을 나누어 수준별 주행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초보일 때 뭐가 올바른 기초이고 기본인지를 알고 타는 사람과 모르고 타는 사람은 1년, 2년, 3년 또 10년이 지났을 때 그 기량과 안전성은 상당히 극과 극으로 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위태로운 질주를 이어가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 누구보다 빠르게 배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고가 나면 도로 위에서는 약자일 뿐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어 운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